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전체적인 구성은 지방자치와 주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주민 참여에 관한 제도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서 주민 참여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주민의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 하에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민이 본래 스스로의 지역 사무를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이 돼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주민은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그 대표를 통해서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자치단체, 자치기관, 그리고 자치권, 주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와도 비슷합니다. 다만 자치단체 안에 자치기관이라는 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 중에서도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사무, 관할 구역 같은 부분들도 법률을 근거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가진 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참여권, 수익권, 그리고 참정권이 대표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기관과 주민의 관계를 잘 살펴보게 되면 결국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속에서 자치기관은 주민이라는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주인이 권한을 위임하여 준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주민 주권에 대한 용어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보다 포괄적인 주권자로서 주민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주민의 권리 중에 하나로서 주민 참여에 대한 참여권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투표권이라든지 또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주민 감사에 대한 청구나 주민 소환에 대한 부분까지도 직접 민주주의 절차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뿐만 아니라 주민의 제한 등 주민 참여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의 제도들은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방절차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위주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청 중의 하나로서 행정절차상 주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제안을 처리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앞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상에서 명시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본래 1994년도부터 지방자치법 안에 명시적으로 조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그 법률은 2007년에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주민투표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됨에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서 점차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투표권자의 범위가 연령도 낮아지고,
그리고 재외 국민들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주민 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화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도 특별한 읍면동 이하의 단위에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또 주민투표일을 법정화하고 개표 요건을 폐지하거나 확정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서 전자서명 청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프라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자서명 등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더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일반 주민투표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라고 해서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반 주민투표는 주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라든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어떤 입지나 지원 기금의 분배 방식과 같이 그 지역 주민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일반 주민투표의 주제가 돼서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또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투표를 요구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폐치하거나 분합하거나 또 구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정 절차, 그리고 주요 시설들을 설치해야 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구역을 정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경주 방패장이 입지하던 시기에 있었던 주민투표라든지 청주 청원과 같이 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도 주민투표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제주도의 행정구조의 개편이라든지 대구 군공항에 대한 이전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화면은 실제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직접이라는 홈페이지의 화면인데요. 주민투표에 대한 청구 절차라든가 청구인의 자격, 그리고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자의 수 등이 이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의 결과가 도출이 되면 바로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높은 주민참여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은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명자의 수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투표가 개시되는 청구의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준은 비교적 좀 엄격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점은 주민투표가 일방향의 의사 표명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투표로 인한 갈등이 또 유발되거나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하는 참여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환 제도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소환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임기 종료 전에도 해직을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투표 발의로부터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투표에 의한 투표 개시의 조건도 비교적 좀 엄격한 편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와 같은 청구 대상에 따라서 청구권자의 어떤 기준 서명수가 좀 차이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광역 화장장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케이스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 강행했던 사례 등과 같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소환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 청구입니다.
앞에 두 가지의 그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집행부와 좀 관련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주민조례 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지방의회에게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를 할 경우에 지방의회는 1년 내에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행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 간접적인 참여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민과 밀접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인구 규모별로 6단계로 구분하여서 서명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활성화를 조금 더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참여 제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청구 절차 자체 안에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이 직접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청구나 전자 서명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 참여의 여건이 비교적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 외에도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정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기초적인 또 수동적인 형태의 참여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단계를 넘어 주민이 직접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큐브에 대해서 이론적인 정의를 했던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참여자의 범위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결정 방식, 그리고 참가자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몇 가지 기준을 들어서 참여제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참여가 단지 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수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참여였다라고 한다면 최근까지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은 전문가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한 그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죠. 최근에는 수기형 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주민이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해서 정책을 구상하는 데까지도 참여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고 토론을 통해 정부와 함께 대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 협상의 당사자로서 의사결정 권한까지도 가지게 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의 구속력이 강한 주민 참여가 반드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만으로 주민 참여를 한 참여 주민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는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방향의 의사소통이고 토론회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비교적 좀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고려해서 주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 제도도 최근에는 만들어졌는데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책이나 사업, 또 규제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또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을 해서 다른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표시하고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수기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의 수기장을 만드는 방식으로도 최근에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주민자치기구는 조금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조금 더 밀접한 근린 생활과 주민자치의 영역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간 단위 자체가 근린이라는 그 공간 범위를 내용으로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주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주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좀 주도적인 역할로서 정의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주민자치기구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조례를 배포해서 이걸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방식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비해서 지방의회에는 주민이 직접적인 참여 활동을 하는 제도는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상당히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광양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기도 했고, 경기도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민토론 대축제를 운영하면서 실제 지역의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 중구도 중구의회가 주도하는 주민소통 공청회 등을 운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참여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실제 참여했는지, 참여했을 때 정책이나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참여제도는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고, 실질적인 참여도를 본다면 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거와 같은 일반적인 그 참여제도나 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국가를 상대로 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지도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참여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또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또 인력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앞에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을 때 주민자치회와 같이 주민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의 자치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운영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참여의 의지가 있는 주민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구성 자체가 어렵다거나 일부의 제한된 주민으로서만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어떤 그 맥락에 맞는 또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조사 결과와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의 미래에 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고 성숙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 안에서 주민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지역의 일에 관심을 정말 가지고 국가와 지역의 관점에서 올바른 정책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지역의 주인으로서 주민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책의 모든 단계에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계획하거나 집행, 평가하는 단계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담당자들에게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 정책화를 하거나 정책에 참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알려주는 피드백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주민 참여의 효능감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책화의 과정을 도와주는 전문가나 시민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그들의 노력을 인센티브로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에 주민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상당히 고민거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주민을 찾아가는 온 오프라인 방식의 다양한 제도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의 차이도 있고 또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인 보장을 모색할 때 그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주민 참여 활동이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형태의 주민자치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 과정 안에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또 AI 기술 등을 활용한 참여 지원 도구를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건 역시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영역에서도 유아와 성인 그리고 전 생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채널을 활용해서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 전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었고요. 우리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주민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